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7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양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지루하다라는 인식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했었던 이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어느덧 또 이제 신고가를 향해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 유지하면서 지수를 붙잡아 줬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끌고 주도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섹터는 좀 부족했다. 주도력이라는 건 삼성전자 하나만의 이슈로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개선될, 업황이 개선이 아니지, 반도체에 뭔가 강력한 임팩트를 심어줄 뭔가 이 모멘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밸류체인까지 다 같이 올라야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만 움직였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에만 이제 이슈가 붙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도력은 없었어요. 확실한 주도력을 가진 섹터. 근데 오후장에 이제 오전장부터 모습을 보였고, 오후장이 점차 확대됐는데 이제 조선주가 이런 주도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양시장이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온 겁니다. 어, 사실 조선주가 그렇게 활발하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은 조선주 하나 좀 다행인 점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매가 진행이 안 되면서 확실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지금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내일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또 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6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내일 중국에서 열리는데 여기 엔비디아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로봇 강국이잖아요. 로봇 강국, 중국을 엔비디아가 찾는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뭐 조작된 영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어, 엔비디아가 기조연설을 한다는 게 뭔 얘기야? 젠슨 황이 해야지. 네, 그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피지컬 AI, 이거는 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미래 청사진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이제 로봇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워닝홀딩스,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내일 이 시장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심텍이 움직이고 있고 플리토 움직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중구난방식인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주도력이 아니라 종목 하나에만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붙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역시 세계 로봇 컨퍼런스로 인해서 우리는 피지컬 AI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조선주, 뭐 오늘 주도력을 가진 조선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YG 플러스 그리고 1승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은 아니지만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YG 플러스 어저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매수 들어가면서 오늘 수익 실현. 1승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제 들어가서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오리엔탈 전공이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오리엔탈 전공과 같은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 테마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리엔탈 전공인데, 오늘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강세로서 상한가를 터치하게 됐죠. 어렵습니다. 네. 지금 국내 빅3 조선소의 주요 거래처인데,
선박용 크레인, 인명구조용 보트, 진수장치, 거구주와 연돌 등 상부 구조물을 생산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크하우스 등을 생산을 하는군요. 오리엔탈 전공과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1승, 오늘 우리가 수익 시연을 했던 1승이고 현대힘스 역시 좋은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죠. 살아남은 조선 기자재 업체는 분명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광밴드, 동성 화인텍,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조선주가 지금 슈퍼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앞으로 조선주는 더욱더 푸시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거고, 앞으로 실적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그 일환으로 우리 일승 매매 그리고 HJ중공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조선주에서 HJ중공업이 대장주 되리라고 생각은 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의 후속주다라고 해서 진입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 HJ중공업의 성장 배경은 역시나 마스카 프로젝트예요. 이 군함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쪽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뉴스에 그냥 계속 나오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이 MRO 사업이라고 그러죠. 미 해군 MRO 유지 보수 사업을 이제 현대중공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보이는 거고, HJ중공업도 역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진중공업 시절에서 이제 좀 많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있는 상태인데, 새롭게 이런 MRO 사업의 모멘텀을 찾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이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강세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하나오션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모든 그 조선 업체들이 다들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의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ETF에도 뭉칫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놈이 더한다라는 건 이런 쪽 섹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필살기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일단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이거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실적적인 면에서 현대중공업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매출도 증가했고,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역시 하나오션도 영업이익 62% 성장, 한국조선해양도 영업이익 153%. 아니 무슨 뻑하면 100% 이상 이 영업이익이 성장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지금 이 조선주들이 현재 실적이 나온 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올린 실적이에요. 과거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은 어떠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실적은 더더욱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재료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선주는 이게 원래 고환율 그 수혜주이기도 해요. 왜냐면 달러로 대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순수하게 뭐예요? 환율, 고환율에 의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순수하게 매출이 증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3 조선사 이외의 기자재 업체들은 사실 달러로 받는 게 아니고, 조선사들에게, 빅3 조선사에게 원화로 지급받으니까 달러 오르는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매출 그리고 영업이, 이 수익성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 수익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충분히 이 기자재 업체들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승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업체들,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 근데 이 오리엔탈 전공은 변동성이 좀 심하고 1승이 오늘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저는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어떤 흐름 나올지 내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이렇게 빠르게 먼저 좀 정리를 해봤고, 자, 일단은 시장 자체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인데, 미증시 상승 흐름 영향이에요.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한 것은. 그런데 이제 지루한 움직임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 섹터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주도 섹터들이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조선주는 이제 주도 섹터의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재밌었죠. 근데 조선주가 그렇게 사람들이 뭐 투자자들이 단타를 하거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자 접체로 트레이딩을 성공을 했지만 보통 이제 조선주를 그렇게 보지 않고 중장기로 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화오션, HJ중공업은 중장기 종목으로 들었었고,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슈들이 다 종목별로만 붙고 있어요. 특정 뭐 어느 기업이 수주를 했다, 또 어느 기업의 실적이 호실적이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지금 조선업이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조선업이 이렇게 주도 섹터로 가고 있는 이유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한 기업이 아니고 조선주 전체에 해당하는 호재가 나와서 이 섹터 전체를 전방산업뿐만이 아니고 빅3 조선사의 밸류체인들까지 모두 다 이끌고 상승을 만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섹터 전체에 해당하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런 이슈가 필요합니다. 종목 하나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그 섹터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목별 이슈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는 종목만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를 확실하게 이끌어줄 한방,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방은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주로 정책이죠. 여러분, 마스가 프로젝트도 솔직히 말해서 정책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 관세 협상은 정부와 정부가 하는 거지 기업과 기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 이 정책을 조선주 패키지를 들고 가서 마스카 프로젝트가 된 거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렇게 전체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런 이 하나의 섹터 또는 테마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주로 정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종목이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어.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 종목만 오릅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내면 밸류체인인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겠죠. 요 정도로 끝나요. 그 관련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업황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업황이 아니고 그 반도체 전반적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단발적으로 끝나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는 각계 전투를 주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하는 이 연구를 다른 쪽과 협업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업 혼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각계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 업종을 살려주려면 바이오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또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에서 바이오가 지금 아직 빠져 있는데, 여기서도 정부가 뭐 이 부분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증시 이제 지수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는 한방 어디에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미증시에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죠. 고용지표 충격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어저께 바로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해 놓고 나중에 다시 올리더라도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앞서서 리사 쿡 그리고 수전 콜린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연준 이사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이제 이 앞선 고용지표에 대한 변화가 기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 인하 기조로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어, 이제 내일 미증시에서 내일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화답을 할 겁니다. 이게 지수를 이끌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섹터가 반바지라고 부르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이들은 대부분 성장주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 발언 나오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질 거고 지금 시장의 위치가 미증시도 신고가 위치, 우리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는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부여됐어.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로 스탠스가 변화한다면 정말 이 천장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서 이제 기술 기업들이 애플의 대규모 투자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기술 기업들이 버티는 정도일 뿐이지 상승 흐름을 강하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흐름들 뭐 애플이 미국에 투자한다는데 우리 기술 기업들이 오를 리는 없거든요. 애플이 미국 내에 이제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 왜 투자하냐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서 가격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 경쟁력의 경쟁이 누구야? 우리나라야. 삼성전자 이런 기업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아니에요. 애플이 대규모 투자하는 게.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술 기업들이 움직이면 그 기술 기업들이 뭐 그게 이게 문제인 게 우리 그 기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게 발주를 넣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발주 받은 것을 수주를 한 것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 관세가 붙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미국 현지내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케어를 해주는 게 정부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모멘텀이 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기술기업의 모멘텀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부양책의 성격을 띠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기술기업들도 천장을 돌파하는데 강한 힘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정책적인 상황이에요. 시장에는 지금 이제 신뢰가 필요한데 지난주 금요일 와 심택이 오늘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계속 고민했는데 기술기업들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기업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이런 못하다. 강한 상승은 곧 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책적인 이런 임팩트 있는 모습들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술 기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 섹터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반복 매매를 해갈 거고요. 이런 쪽으로 계속 수급이 돌 때 우리는 활용 전략을 만들어 갈 겁니다. 현대임스가 내일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매수 기회 준다면 5% 상승권 내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심택은 상승한 다음에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종목이라서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 조선주는 일단 다 봤고 지금 말씀드린 심택 한번 보죠. 무슨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실적이 나왔네요. 그럼 내일 매수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움직이고 나서 밀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종목 하나에만 개별적으로 해당하는 이슈죠. 섹터 전반이 아니라 심택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일 다시 봐야 되겠고 오늘 가장 히트는 이제 카카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일단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근데 제가 이 부분 계속 얘기했죠. 카카오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렸어? 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어? 아니 자꾸 난 왜 이거를 착각하는 거야? 17만원짜리가 왜 지금 6만원이 돼 있나요? 이거 사법 리스크잖아요. 사실 카카오는 이 최고가를 찍은 2021년 이후에 내리면서 주가가 왜 이렇게 내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았거든요. 경기 둔화가 일어나서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땐 주가가 내린 게 맞지만 안 좋아진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어요.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건 역대 2분기 중에 최고의 실적을 냈다라는 건데 주가가 63,000원입니다. 저기 6월 달에 2021년 6월 달엔 17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저때 밸류에이션이 과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 투자 생각하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카카오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네이버에게 AI 사업을 맡기고 카카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을 맡긴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국가대표팀 소버린 AI 국가대표팀을 만들 때에도 카카오는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는 AI를 포기할 수 없죠. 포털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는 국내 최대 이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카나나라는 이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이걸 입혀서 이제 앞으로의 AI 시대를 준비할 겁니다. 주로 이건 온디바이스 AI 형식으로 가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 우리도 모르게 심어져서 우리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생수를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삼다수를 먹고 싶은데 생수를 쳤더니 삼다수 이외에 다른 생수 브랜드가 먼저 검색이 되는 AI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광고료를 지불한 팀에게 기업에게 가겠죠. AI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상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우리의 이 쇼핑이나, 주로 AI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커머스예요. 이커머스 형태로 이렇게 AI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카카오도 AI 관련 기업으로서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연동이 된다면 더더욱 퍼지게 될 테니까 카카오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더 나빠질 일은 없죠. 아니,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실적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분기에 이번 실적 발표 말고 이 이전 실적 발표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멋지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고. 신사업 부재 창업주 리스크,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카카오가 주가가 내려갔던 건 이것뿐이에요. 지난 정권에서 창업주에 대한 사업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업을 추진을 못 하잖아요. 그 신사업이 바로 AI입니다. 근데 이젠 확실하게 푸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생뚱맞게 이제 생뚱맞은 건 아니지.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조선 얘기했고 제 AI 얘기했는데 세명전기가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전력설비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전력설비 전반에 걸친 전력설비 전반에 걸친 호재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국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 이 얘기 나와야 되고요. 또는 데이터 센터 건립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세명전기가 오른 건 세명전기의 단독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적인 이슈만 나오니까 순환매가 안 되고 종목 혼자만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찾아놓은 게 없어졌니 또, HVDC 초고압 전류라고 하는데 대규모 매출의 66%짜리 매출의 66% 규모의 이 HVDC 공급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고압 진류에 들어가는 금구류를 만들어요. 이 탑은 송전탑이고 요건 이제 전선이고요. 이 전선과 송전탑을 연결해 주는 걸 금구류라고 하는데, 이 고압 직류를 흐르게 하게 되면 금구류가 터져나가요. 근데 이 초고압 직류를 견딜 수 있는 HVDC 전용 금구류를 만드는 게 세명전기입니다. 재룡산업도 이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건 제일 일렉트로거든요. 제일 일렉트릭,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지금 이 종목이 좀 많이 내렸어요.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 두 기업과 연관이 있는 이 튼사랑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기업이라서 제일 일렉트릭 주가도 계속해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다소 좀 지루한 장세일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좋은 수익을 올렸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대응하면서 수익을 보도록 할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멋진 수익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기대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금요일장이기도 하지만 내일장에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장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